이렇게 죽을 순 없죠. 주식은 상당히 많은 분들의 소위 네트워크 그리고 얼마나 핵심적인 소위 인사이트 있는 내부자들의 이야기를 듣느냐가 투자 수익으로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저의 자산이라고 하면 이렇게 든든한 우리 전문가분들과 17년 동안 많은 분들 취재했던 그런 경험인 것 같은데 요즘 기관 투자자들 사이에서 펀더멘털 콜이 가장 많이 나오고 있는 하지만 아직은 시장에서 많이 회자가 되진 않고 있는 그런 따끈따끈한 주식입니다. 하지만 모두 알고 계시는 한세실업. 저희가 주목하는 것은 이겁니다. 미국의 GDP는 역성장했습니다만 여러분 내용을 들여다보면 소비가 늘었습니다. 기업과 그리고 서비스 소비가 늘어났는데 미국 경기를 가장 끌고 가는 이 소비가 늘어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싶습니다. 그리고 달러가 요즘 부담스럽습니다. 우리 환율이 1,300원까지 올라가면 경제에 너무나 악영향인데 산업별로는 분명히 호재거리입니다. 바로 이런 부분에 호재가 될 수 있는 회사 한세실업입니다. 자, 이 최근 기관에서 슬슬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기업 실적을 판단할 때 접근 방법 아주 간단하게 표현하자면 판매 가격, 프라이스의 수량, Q를 곱하고 비용, 코스트를 빼는 수식의 3요소로 판단을 하는데 한세실업은 이 3개 요소가 모두 좋습니다. 실적 개선이 뚜렷하게 무려 4분기 연속 어닝 서프라이즈가 예상이 되고 P, 판매가 늘고 C, 코스트가 줄어드는 부분에 주목을 하는데 이쪽을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먼저 판매 단가 상승이 예상됩니다. 그 갭과 나이키 등 글로벌 브랜드의 의료를 생산하는 최대 OEM 업체죠. 본인들은 그냥 이 한세실업에서 만든 옷에 상표만 붙여서 팝니다. 최근에 한세실업 주가가 급락한 날이 있었는데 이 내용을 좀 보면 이유가 갭이 앞으로 실적이 부진할 것이라고 하니까 한세실업도 같이 안 좋을 것이라고 시장에서 오해를 했는데 이 하락폭을 빠르게 만회한 것은 이 갭의 실적 부진의 이유를 살펴봐야 합니다. OEM 업체에게 판매 단가를 인상해줘야 한다. 이거는 갭에게는 악재지만 판가 인상의 호재를 누리는 한세실업에게는 상당히 수익성이 좋아지는 재료가 될 수 있겠죠. 그리고 공장이 베트남에 있는데 코로나로 셧다운됐었던 것의 가동률이 이제 완전하게 본격적으로 올라갔습니다. 수출을 하는데 들어오는 수입을 달러로 받으니까 그걸 원화로 바꾸면 원화 수익이 발생합니다. 달러 강세일 때 더 좋죠. 자, 이제 한세실업이 최근에 주가 급락의 이유, 판매 단가 올라간다는 긍정적인 힌트를 준 것이었는데 이것을 시장에서는 오해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오해를 바로 잡아보면 한세실업의 글로벌 의류 매출 단가는 약 10% 정도의 증가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실적을 달러에 대한 원화의 환율을 평균 1,200원만 잡아도 영업이익이 8% 증가하고 매출은 4% 늘어날 텐데 환율이 어제 1,270원을 넘어섰으니까 실적 서프라이즈가 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고 봐야겠습니다. 자, 보시죠. 한세실업 김현민 매니저님. 네. 괜찮겠습니까? 네. 한세실업은 저도 사실 여러 번 코멘트를 좀 해드렸던 종목이기도 그렇습니까? 하고요. 네. 근데 지금 우리 앵커님이 얘기해 주신 것처럼 최근에 이제 객가 관련된 이슈는 지금 짚어주셔서 되게 조금 저는 공감이 좀 놀라셨죠? 되는 부분인데요. 사실은 이게 이런 거예요. 예. 여러분들이 지금 움직이고 있는 인플레이션 수혜주들도 지금 말씀해 주신 거하고 똑같은 논리예요. 사실 이제 단가를 인상해주면 그거를 이제 납품을 받는 기업 입장에서는 수익성이 저해되는 거지만 납품하는 입장에서 보면 어차피 보면 뭐 매출도 늘어나고 수익성이 좋아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뭐 비료 사료 관련된 종목들, 곡물 관련된 종목들, 식료품 관련된 종목들이 급등하는 게 다 똑같은 논리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맞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한세실업은 호재가 나왔는데도 이제 주가가 빠졌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이 단기적인 조정을 매수 기회로 활용을 하시면 된다는 거고 저는 이제 오늘 좀 중요하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되는 포인트 정말 좀 의미심장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오늘 미국의 1분기 GDP가 발표됐어요. 근데 이게 역성장을 했잖아요. 저는 사실 숫자를 보고 좀 깜짝 놀랐는데 근데 역성장한 이유를 보면 이게 역기조효과, 소위 말해서 이제 기고효과 때문이거든요. 작년 1분기 때 미국 GDP가 6.9% 성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6.9% 성장한 상태에서 올해 1분기 성장률을 따지는 거니까 성장률은 둔화된 것처럼 보이지만 시장이 그렇게 이제 쇼크가 오지 않았다는 거. 그리고 더 결정적으로 요즘에는 뭐 GDP도 중요하지만 물가 상승률이 너무 중요하잖아요. 이 물가 상승률과 관련해서 지난달에 이제 3월 CPI가 발표되고 나서 피크아웃 얘기가 나왔잖아요. 근데 이게 진짜냐 아니냐는
4월 물가가 한번 발표가 돼봐야 되거든요. 근데 공교롭게도 작년 4월 달부터 GDP랑 마찬가지로 물가가 급등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면 역시 인플레이션 역시도 물가 상승률이 작년 4월부터 가파르게 좀 올랐었다라는 걸 감안하면 분명히 4월 달 CPI가 발표되면은 물가 상승률이 한 6에서 7%대로 떨어질 거거든요. 그러면 분명히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분들은 피크아웃이 맞았다라는 논란 인식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사실상 지금 이제 우려하고 있는 공격적인 긴축에 대한 부분들도 어느 정도 해소가 될 거고, 오늘 뭐 빅테크 기업, 기술주들, 성장주들이 모조리 다 급등이 나온 게 저는 그런 이유 때문이었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한다라고 하면 어쨌든 지금 미국에 공격적으로 수출을 좀 많이 하고, 그리고 이제 미국 소비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이런 종목들은 사실상 지금 밸류에이션 매력이 너무 좀 부각되는 구간이다라는 거고, 그래서 한세실업이라든지 뭐 영업무역과 같은 이런 종목들은 정말 지금 추세적인 상승을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그런 포인트고, 그 외에도 뭐 의료기기 관련된 종목이라든지 아니면 뭐 잉글우드랩 같은 이런 이제 화장품 종목이라든지 미국의 소비에 기댈 수 있으면서도 환율의 수혜를 동시에 입을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좀 잘 보시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굉장히 잘 맞네요. 네. 남들 GDP 역성장에 주목할 때 우리는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서 그렇죠. 미국의 소비가 늘어나고 있다. 따라서 소비와 관련된 종목은 뭘까? 그러다 보니 한세실업까지 왔는데, 김영민 매니저님 지금 언급된 종목 중에 픽을 한 가지 또 선정을 해주신다면. 요 많은 종목 중 어쨌든 한세실업은 무조건 픽을 좀 해야 되는 무조건입니다. 대장주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잉그로드랩. 사실 이 종목은 예. 화장품 종목인데 논리는 똑같아요. OEM 기업이기 때문에 미국의 기업들로 이제 화장품을 납품하는 회사거든요. 근데 이제 최근에 뭐 리오프닝과 관련된 이슈도 있고, 주가는 지금 뭐 탄력적으로 상승을 하지 못하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오히려 개인 투자자분들이 한번 관심 있게 좀 보실 수 있을 만한 종목이다라고 선정을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오래 기다리셨죠, 본부장님? 아닙니다. 어떻습니까? 혹시 네. 그 반대 의견이 있으셔도 가차없이 이야기를 해주셔도 됩니다. 시청자분들 위해서. 아니요. 저도 예. 뭐 반대 의견보다는 저는 영업무역까지는 좀 같이 봐보자 좋습니다. 라는 부분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예. 그다음에 이제 그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둔화될 수 있다라고 저도 생각이 드는 게, 일단은 공격적인 금리 인상을 할 수 있었던 배경이 완전 고용에다가 이 높은 경제 성장률이었는데 이제 이 GDP 자체가 좀 꺾이게 되면은 그 부분을 이제 감당하기 어렵다라는 얘기들도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뭐 자이언트 스텝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었는데, 뭐 그런 부분들이 조금 완화가 된다라고 한다면 눌려 있었던 좀 성장주들이 좀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고, 그리고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 때문에 과거에는 사실 은행에서 돈을 막 빌려서 뭐 전날에도 뭐 김영민 매니저도 비슷한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제 이런 기업들이 돈이 생각보다 되게 많아요. 돈이 되게 많은 상황인데 이제 돈을 빌려서 사실 사업을 해야 이게 금리 인상에 대한 부담감이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는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좀 괜찮고, 그리고 이제 이 계절적인 변화와 이 지금 전반적인 기조가 물론 중국 쪽에서는 좀 봉쇄 역할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의류주 쪽에서 조금 더 관심을 갖는다라고 했을 때 왜 한세실업과 이제 영업무역을 좀 토픽으로 봐야 되냐면, 비중이 미국 쪽이 엄청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쪽으로 먼저 보시되 중국 쪽에 대한 봉쇄라든지 이런 정책적인 변화가 나오게 됐을 때는 점진적으로 거기에 있던 수급이 이제 중국과 관련된 뭐 F&F 쪽이 어떻게 보면 중국이 굉장히 좀 관련도가 높잖아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수급의 매기가 옮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흐름들까지 좀 같이 잡으셔가지고 우선순위를 조금 세워두시면은 그래도 조금 이 흐름에 따라서 대응을 좀 잘 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이런 부분들 좀 덧붙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저희 일발장전 다시 한번 화면으로 정리를 해볼까요? 저희 일발장전에서는 한세실업을 좀 봤습니다. 그리고 영업무역과 잉글우드랩까지 봤는데, 대략 밸류에이션을 보면 12개월 예상 주당 순이익이 3,300원으로 추정되고 어제 종가가 25,450원이었으니까 지금 PER이 7.8배 정도가 되잖아요. 요즘 시장에서 PER 8배 미만 찾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시장보다 낮은 밸류에이션입니다. 사실 그럼 찾으려면 찾을 수 있는데요. 없다고 사실 해주세요. 네, 굳이 찾으려면 찾을 수 뭘 있는데 굳이 또 찾아요, 여기 같은 있는데. 업종 안에서는 참나. 그렇죠. 같은 업종에서는 힘들다. 예. 같은 업종 안에서는 맞습니다. 한세실업밖에 없다. 예. 네. 자, 주목해 보겠습니다.